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Having It All입니다. 저자는 존 아사라프, 출판사는 부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 아사라프, 기업가이자 저술가,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코치로 꼽히며 행동신경과학을 연구하고 적용한다.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책 시크릿에 등장하는 대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자수성가의 길로 이끌었다. 이 책에서 나는 낮은 자존감을 갖고 몸부림치던 거리의 문제하에서 법적, 윤리적으로 수백만 달러의 가치의 사업가가 된 나의 여정을 나누겠다. 좌절된 농구 선수의 꿈, 벤처 사업 실패, 2번의 이혼, 수백만 달러 기업의 합병 성공, 건강의 위기 때문에 생긴 일화 등 나 자신의 좌절과 성공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의 힘과 회복력을 보여주며 감탄을 자아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눌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전부 가진 사람 중에 그것을 노력 없이 쉽게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한 다음 이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신들만의 방법을 연구했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인생을 숙고하고 계획하기보다 휴가 계획을 짜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당신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정신 이상이란 똑같은 일을 거듭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정신 이상자가 되지 마라.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시도해보라. 지금 현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도록 기꺼이 직접 도전하라. 만일 이 책이 특별한 비결 또는 묘약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면 내려놓고 다른 책을 읽어라. 이 책은 동기부여가 된 당신이 행동을 취하고 당신 자신의 대작을 만들어내기 위해 생각을 하게끔 정보를 줄 것이다. 단계들은 쉽다. 그러나 분명하다. 당신 자신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위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이 흔히 믿는 것과 달리 정보와 지식에는 힘이 없다. 오로지 잠재적인 힘이 있을 뿐이다. 만일 성공이 엄밀히 말해 축적된 지식에 기초한다면 모든 도서관의 사서 또는 독서광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식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의 성공은 3가지로 결정되는데 그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즉, 당신이 알고 있는 것, 당신의 전략, 당신이 날마다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삶을 희생해가며 재정적인 성공을 달성한다. 그들은 일단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면 여유를 갖고 가족이나 신, 건강 같은 다른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내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이 결코 그곳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언제나 벌어야 할 돈은 더 많고 해야 할 일은 더 생긴다. 매일매일이 가야 할 여정이며 그 여정이 단지 돈에만 관계된 것이 아님을 깨닫기까지 너무 늦어버린다. 삶의 각 영역에서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나의 소중한 친구 중 하나인 마이클 스포테닉은 수백만 달러 가치의 사업체를 운영하느라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는데 그동안 결혼 생활과 2 자녀와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해마다 갖는 정기 검진 후에 주치의가 그의 뇌 MRI 촬영 결과를 발표했다. 뇌에서 커다란 종양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로 인해 그는
머지않아 눈이 멀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다. 치료 방법을 물은 그는 수술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답을 들었다. 게다가 수술 경과가 좋을 확률이 단 50%밖에 되지 않았다. 마이클은 72시간 안에 회사를 매도하기 위해 준비시키고 자신의 죽음을 대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10시간의 수술 끝에 커다란 양성 종양은 제거되었다. 마이클은 병원에 3주 동안 입원해 있다가 집에서 요양을 했다. 그 여러 달 동안 그는 가족의, 즉 그가 등한시했던 사람들의 간호를 받았다. 현재 그는 관련 사업에 관련해서 컨설팅 사업을 잘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건강과 자녀, 전 부인, 진정한 친구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튼 생명이 경각에 달했을 때야 중요한 게 무엇인가가 명백해진다. 알겠는가? 생명은 매일 경각에 달려있고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생명과 맞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명은 일련의 거래이고 매 순간은 말 그대로 소비해서 다 써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과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과 교화된다. 당신이 내 친구 입장이었다면 어땠을지 잠시 생각해보자. 심정이 어땠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시간을 되돌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 성공과 마찬가지로 행복 또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자주 오해받는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뉴질랜드의 작은 섬의 부족들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편의시설이 없어도 완전히 행복한 듯했다. 고급 승용차, 아니 차 자체가 없었다. 텔레비전도, 식품점도, 건강관리 시설도, 체육관이 포함된 문화센터조차 없었다. 어떻게 그들은 우리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듯한 물질적인 소유물이 전혀 없어도 그토록 만족할 수 있을까? 그들은 내게 다음과 같은 단순한 규칙을 가르쳐 주었다. 즉, 행복은 개인의 선택이며 그 어떤 외적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질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다. 편안함과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행복은 아니다. 대신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당신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또는 상황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일은 당신의 몫이다. 행복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행복에 대해서 전적인 힘을 갖고 있고 언제든 행복을 선택할 수가 있다. 행복은 사람마다 의미하는 게 다르다.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택해야 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이뤄내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른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에 당신이 도달하거나 그것을 소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당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저자는 굉장히 심한 궤양성 대장암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컨대 나는 내 몸을 디펙 초프라가 매우 유려하게 제시하듯 세포 수준에서부터 개조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끊임없이 활기를 되찾는다. 간세포는 약 6주 만에, 피부세포는 단 4주 만에, 위벽세포는 단 4일 만에, 안구세포는 단 이틀 만에 재생된다. 매 초마다 몇 천만 개의 세포가 죽고 몇 천만 개 이상의 세포가 재생된다. 초프라는 설명한다. 질병이 발생하면 세포가 그 질병을 기억하고 그 세포가 재생되어 병을 지속시킨다. 초프라가 말하는 그 유령 기억을 지워버릴 수 있다면 그 질병 또한 제한하고 제거할 수가 있다.
스스로 치유하기에 성공한 사람은 공백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장소는 생각 뒤에 사색가가 존재한다는 공간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를 당신의 본질과 접촉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이와 같이 몸과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근원 사이에 연결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지능이 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했고 지능이 그 모든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그저 제한된 조건 안에서 살며 그들은 오직 그 안에 있는 것만 보거나 느낄 수 있다고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 그러나 초프라를 비롯한 많은 의사는 자연적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알고 있다. 그들은 명상과 참 자아와의 재연결을 통해 시력을 되찾거나 양성 종양이 치유되었고 나의 경우는 궤양이 치유되었다. 당신의 더 높은 자아 또는 영적인 측면은 우주의 주요한 부분이며 마찬가지로 당신 몸에서도 주요한 부분이다.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말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의 일부이며 그것들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서로, 그리고 우리를 창조한 것과 분리된 별개가 아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성과를 얻으려면 단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의 목표와 꿈을 성취하는 것보다 쉽고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당신 몸의 핵심적이고 화학적이며 물리적인 능력을 우주와 당신의 더 높은 자아의 힘과 함께 사용한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흐른다. 자연에서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단 말이다. 인간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연에는 완벽한 균형이 있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길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번 상상해보자. 당신의 몸이 로켓 우주선이고 당신의 영적인 면은 추진 로켓, 즉 부스터라고 생각해보자. 부스터가 당신의 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당신도 동의할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로켓 우주선을 힘들게 끌고 다니면서도 부스터를 켜고 사용할 줄은 모른다. 부스터를 작동시켜보자. 사람마다 자신의 신념이나 습관, 조건의 기초에 세상을 다르게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인식은 일종의 만능폐이다. 사람들은 서로 신념이 비슷할 수 있지만 살면서 겪는 사건들을 분류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경험 또한 달라지는 것이다. 보는데 마음이 열려있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력이 좋다.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다. 당신의 관점은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단지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또 다른 관점의 문을 열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숙고하면 당신의 경험은 풍부해진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갈등이 사람들의 경직된 인식과 마음가짐에서 야기된다. 사람들은 세상이 단순히 자신들이 배우고 가진 프로그램과 신념에 기초한다고 여긴다. 다른 사람의 관점과 신념을 인정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에 맞닥뜨리면 당신의 내적인 대화에 주의하라. 그 상황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지 의식하라.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반응을 하는가? 마음을 엄밀히 조사하면 당신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그 차가 지나가도록 침착하게 허용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든 분노를 표출할 것인가? 다른 차의 침입 때문에
과장되게 한숨을 쉬며 방향을 틀 것인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든 거기에는 당신 자신을 향한 단 하나의 물음이 깔려 있다. 다른 운전자의 성격이나 운전 방식에 대한 물음이 아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물음이다. 로스앤젤레스에 살 때 나는 운전하는 동안 누가 앞으로 끼어들거나 교통이 정체될 때마다 내가 미친 듯이 분노하는지 나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큰 훈련이 되었다. 그래서 내 견해의 함정에 빠지는 대신 교통체증 때문이야.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것을 관찰했다면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과 상관이 없는 또 다른 경우에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자. 살면서 하는 당신의 모든 반응은 하나의 가능한 인식을, 즉 무한한 견해 중 단 하나의 가능한 해석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는가? 이것이 판단하지 않는 관찰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이다. 당신의 다음 지적 기능은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정신이 활동할 수 있는 큰 영역을 제공한다. 창의적인 과정은 이 가능성과 탐험의 장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꿈을 꾼다면 어떻겠는가? 창의적인 사람들은 모두 상상력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결국 그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확실한 실제를 끌어낸다. 당신은 상상력을 통해 비물질성의 또 다른 주파수를 이용할 수가 있다. 머릿속의 생각 또는 비전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화면에 뜬 이미지를 형성하는 에너지 가운데 아주 적은 양에 불과하다. 당신은 뭐든 상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보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 등가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이 창조하고 발견한 모든 것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시작되었다. 상상력은 의식적인 마음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해받는 영역 중 하나이다. 어른들은 때때로 매우 활동적인 아이들이 어른들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아 그들의 상상력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상상력을 칭찬해 줘야 한다. 설사 그것이 적절하거나 성숙하거나 예의 바르게 보이지 않을 때도 말이다. 상상력은 가능성의 세계로 직접 연결된다. 한번 상상해보자. 당신에게 1억 원의 여윳돈이 생겨서 뭐든 할 수 있다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낭만적인 사랑 관계를 갖게 된다고 상상해보자. 희망으로 날아오르는가? 그리고 당신 몸의 떨림을 신체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정신적인 고양, 감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져보자. 당신이 모든 좋은 것을 상상할 때 당신의 몸은 긍정적인 주파수에 진동한다. 그것을 느낄 수 있겠는가? 이제 당신에게는 원하는 만큼 상상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어떤 생각과 느낌을 거듭 반복하는 상상력을 사용하면 잠재적 수준에서 그 주파수 안에 있도록 하는 조종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때 당신의 목표와 꿈이 당신에게로 끌려온다. 당신의 6번째 지적 기능은 직감이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엄청나게 강력한 직감은 진동을, 맞건 틀리건 막연한 느낌을 알아챈다. 이 직감은 심지어 서로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느낌이고 위험이 있음을 감지하는 느낌이며 사업이나 사생활에서 빠르게 행동을 취해서 기회를 잡아야 함을 알려주는 느낌이다. 느낌은 진동을 알아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의 몸의 원자와 세포의 떨림이다. 당신은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고 직감을 믿으며 직감이 뭔가를 알려주려고 할 때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직감과 관련해서 나는 첫 분별력을 거리에서 얻었다. 거리에서 나는 위험을 피하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늘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했다. 직감이 내가 일일이 다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내 목숨을 구했고 한 번 이상 감옥행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직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머리보다 직감을 더 느끼는 것을 시작하라. 머리에 중점을 둔다면 당신은 더 높은 자아가 아닌 모든 신념과 과거의 훈련의 기초에 느낌을 처리하게 된다. 직감은 느낌의 주의를 기울이고 속도를 늦추며 당신의 밖이 아닌 내면을 의식함으로써 개발할 수가 있다. 이 책이 제시하는 명상 훈련이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그 생각들을 잠재의식에 새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새롭고 더욱 강력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당신은 새로운 영구적 주파수를 설정하게 된다. 차 안의 라디오 주파수를 당신이 좋아하는 방송국 채널에 맞춰서 설정하는 것과 같다. 채널이 선택되면 그 채널과 일치하는 우주의 모든 것이 즉시 움직여서 물리적인 형태를 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면 당신의 몸은 그 생각과 조화를 이루어 진동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오직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것을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정확히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는 어째서 늘 그런 일이 생기는지 의아해한다. 마치 그들은 원하지 않는 것에 주파수를 맞추고서 그 채널이 나오자 놀라는 것과 같다. 명심하라. 당신은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주파수에 수신기를 맞출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거나 머릿속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바꿔서 보편 지능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들은 채널을 이리저리 자주 바꾼다. 당신의 삶에서 원하는 결과가 실현되게 하려면 채널을 고정시켜야 한다. 세계의 비물질적인 영역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 있는 곳이다. 그곳은 마치 우리의 개개인이 동등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와 같다. 벽에 설치된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듯 사람들 대부분에게는 모든 것의 무한한 공급원에 접속할 선택권과 능력이 있다. 당신은 생각을 통해 이 대단한 자원을 이용할 수가 있다. 당신이 할 일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이미지를 최대한 명확하게 그리고 자주 붙잡으며 갈망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이 비물질계에서 물질계로 이동하게끔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저 기다리며 두고 보라는 뜻이 아니다. 당신 또한 원하는 목표에 접근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우주는 가장 영구적이고 질서 정연한 상태에 있다. 언제나 완벽한 평형 상태로 전자 하나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주변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상태다. 대양과 행성, 자연, 당신의 정맥과 동맥을 돌아다니는 그 많은 혈액을 생각해보자. 각각의 정확한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완벽한 부분들이다. 이러한 법칙들을 깨닫고 내게 온 주된 변화는 분별력과
심지어 환경에 대한 초연함이 생겼다는 것이다. 내가 뭔가를 판단하는 순간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나의 신념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끼워 넣는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마음 또는 감정에 따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대신 당신이 조금 전에 배운 법칙들의 맥락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마땅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함으로 평온을 느낀다. 우리의 우주는 정확하고 정교하며 완벽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우연이란 없다. 우주는 어떤 것이든 거저 주거나 거저 받지 않는다. 이런 법칙을 알게 된 후에 나는 사업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도 평정을 유지했다. 당시 나는 화를 내고 노여워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한 가지 원리, 즉 모든 일은 마땅히 되어야 되는 대로 되며 어떤 일이라도 단지 내 개인의 입맛에 맞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원리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일이 잘 풀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혼으로 나는 감정적으로 힘들었음에도 그 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주는 정확히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방식으로 정확히 작동할 뿐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의 두 아들을 보면 창조적 능력의 완벽함을 알 수 있다. 당시에 내가 지금의 두 아들을 얻었다는 것이 어떠한지 알았다면 그 기쁨을 위해 어떤 고통이라도 감내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몇 년 뒤에 올 수 있는 좋은 일을 보기가 힘들다. 나는 인생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나 자신이 끌어들이는 것은 어려움을 포함해 모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당신도 나처럼 이 법칙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마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정확한 지도와 같다. 각각의 법칙을 읽고 숙고한 다음 당신의 과거 경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물론 당신은 현재와 잠재적인 미래의 걸작을 창조할 때 각각의 법칙을 더욱더 깊이 숙고해야 한다. 매일의 삶과 모든 행동에서 이 법칙들과 협력해서 생각하고 움직여라. 그러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쁨과 평온을 경험할 것이다. 진동과 끌어당김의 법칙. 우주 안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움직인다. 우리 우주의 비물질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 모두는 진동하는, 다른 말로 해서 왕복하고 공명하며 고동치는 에너지와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질적 측면과 비물질적인 측면의 차이는 진동 속도이다. 이 법칙으로 인해 가령 우리의 손과 같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전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 또한 에너지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민하게 느낄 때마다, 당신 자신의 감정을 의식할 때마다 진동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기분이 좋다 또는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속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진동이 있다고 밝히는 것이다. 당신은 또한 생각을 선택함으로써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 우리가 정한 것에 따라서만 우리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생각 에너지를 언제 보내고 받을지 결정한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부정적인 진동 또는 주파수를 방출하고 그에 따라 그 주파수에 동조하는 것이다.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아까와 정반대로
행한 것이고, 지능과 에너지의 긍정적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고 그 주파수를 끌어당기게 된다. 진동이 좋고 나쁘고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해석에 기초하고, 뇌는 당신의 전 존재를 당신이 선택한 진동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즉, 당신의 진동 교환국이다. 당신의 뇌는 세상에 창조된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전자기 처리 도구이다. 그래서 당신이 뇌를 지혜롭게 활용해서 긍정적 생각을 선택하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 앞으로 움직이고 결국 물리적 대응물로 구체화될 것이다. 당신이 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수록 더욱 빠르고 강력한 주파수를 얻는다. 야외에서 햇빛을 모아 불을 피울 때 돋보기를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의 저자 잭 캔필트는 끌어당김의 힘을 활용하는 3단계 전략을 개발했다. 1단계.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고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라.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당신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걸러내라. 마음은 심상으로 작용한다. 만일 당신이 나는 흥분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흥분하는 진동을 창조하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것의 반대를 창조해야 한다. 2단계. 당신의 진동 단계를 올려라. 이 단계에서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이 말하는 바람과 일치하는 진동을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미 그 일을 했다면 곧 완벽한 일과 완벽한 관계, 원하는 만큼의 부를 가졌다면 어떤 느낌일까?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을 찾고 더 찾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허용하지 마라. 긍정은 당신의 진동 수준을 올리는 중요한 요소이다. 명심하라.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나 하는 생각에 반응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하는 말과 생각에 대해서 당신 자신이 그야말로 어떻게 느끼느냐에 반응한다. 3단계. 풀어놓고 허용하라. 3번째 단계에서는 당신의 요청 또는 지시를 처리하는 우주에 당신의 단언과 진동, 느낌을 그저 풀어놓아라. 어떤 의심도 삼가해라. 만일 당신의 바람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얻도록 허용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밀어내고 결국 모순된 에너지를 우주에 전송하는 것이다. 당신이 저항을 빨리 제거할수록 더 빨리 꿈은 실현될 수가 있다. 양극성의 법칙. 우주의 모든 것에는 정반대의 등가물이 있다. 동양 철학에서는 양극성의 법칙을 음양설로 표현한다. 이 법칙은 매우 간단해서 이해하기가 무척 쉽다. 예를 들어 뜨거운 것이 있다면 이 법칙에 따라 뜨거운 것과 완전히 반대이며 동등히 차가운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을 서양에서 모든 구름 뒤편은 은빛으로 빛난다라고 했다. 큰 도전에 부딪힐 때마다 늘 이 법칙을 기억하면 인생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 처음에는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양극성의 법칙에 의하면 그 도전 속에는 동등한 긍정적인 기회 또한 반드시 내재되어 있다. 그 기회를 빨리 포착하는 법을 배울수록 더 빨리 우리의 인식에서 부정적인 면이 사라지고 더 빨리 에너지가 바뀐다.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 경험조차 긍정적인 면을 보여줄 수가 있다. 2번의 이혼은 내 인생에서 너무도 힘든 경험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게 매우 강력한 자기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주었다. 현실의 유동적인 속성과 모든 상황에 실제와는 반대되는 것을 인정하기는 극히 중요한 기술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연습이 필요하다.
당신이 할 일은 모든 것을 성급히 판단하고 분류하려는 성향을 버리고 모든 것에는 기복과 좋고 나쁨, 안팎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과 신체, 관계 등 모든 것에 작용된다. 매 상황에서 양면을 보는 법을 배우면 당신의 삶은 훨씬 순조롭게 흐르고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이 법칙을 나눈 거의 모든 사람이 예를 들면 자녀의 병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전쟁 발발 같은 극도로 심각한 경우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나의 유일한 대답은 나는 신과 전 우주의 무한한 지능을 100% 신뢰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런 사건들이 인간에게 최악의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래도 여전히 당신이 처한 곳과 당신이 존재하는 마음속의 평화와 사랑을 찾아야 하고 언제나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의 몸이 사라진다면 당신의 본질, 영은 당신을 창조한 존재의 영원한 일부가 된다. 당신은 신체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은 사라진다. 신체가 죽고 나면 당신은 법칙대로 반드시 어딘가 다른 곳에서 살게 된다. 당신의 삶에서 과거든 현재든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 기회의 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는가?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알아보고 포용하는 것이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는가? 무의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창조해서 뇌의 비의식적인 부분에 주입시키면 그 생각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주중 7일을 당신 편에서 작동할 것이다. 이때 신념을 개조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능력 있는 신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신념을 긍정문으로 작성하라. 예를 들면 나는 운동선수들에게 절대로 모래 구덩이로 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나 파울을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비의식적인 마음이 그 말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긍정문을 적을 때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미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당신의 비의식적인 마음은 과거와 미래의 차이를 모르고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당신이 나는 걸출한 사업가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미래의 어느 시기에 그 행동을 취하거나 그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단언하는 신념을 현재 시제로 말하라. 나는 멋지고 걸출한 사업가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나는 오래전의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 소망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바꾸기를 원하는 신념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이 책 뒤에서 제시하는 것을 통해 당신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내가 수용하고 싶은 신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매우 총명한 사람이다. 나는 배우고 성장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나는 뭐든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해내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추었다. 그래서 나는 이 신념들을 반복해서 아마 2주 동안 매일 20번을 썼고 쓴 것을 하루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쓰기는 잠재의식의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의식적 마음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대신 잠재의식에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보내는 것이다. 반복과 감정적 확신을 통해 새 신념을 잠재의식에 새겨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 신념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행동과 끌어당김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반복을 창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당신의 새 신념을 말하는 소리를 녹음한 다음 매일 듣는 것이다. 하루에 2번 이상 듣는 게 이상적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신비 중 하나가 마음가짐이다.
왜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기분이 좋고 멋진 견해를 즐기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일까? 마음가짐은 얼마만큼이 유전적이고 또 얼마만큼이 학습된 태도일까? 당신은 날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이 결정을 내린다. 당신이 환경에 완전히 압도되어 모든 힘을 빼앗길지 아니면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앞으로 나아갈지 선택할 수가 있다. 내 친구 네이트 브룩스가 불리함을 극복하고 빈민가를 벗어나 얼마나 훌륭한 곳에서 교육을 받고 놀랍게 성공한 사업가로 부상했는가를 기억하라.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것은 그의 마음가짐이었다. 만일 그가 환경에 지배당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는 지금도 빈민가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복되게도 매일 잠에서 깨어나면 자신의 마음가짐을 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환경이든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기회를 준다. 당신을 통제하는 것은 결코 환경이 아니다. 매번, 그리고 매 순간의 당신의 선택이다. 이제는 당신도 알듯 모든 것의 양면을 본다는 것은 자연의 여러 법칙 중 하나인 양극성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면을 선택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순전히 결정과 관심의 문제이다.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다. 시도하면 나중에 실행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또는 죄책감은 결코 느끼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즐거움은 현장에 있다. 모든 전문 스포츠팀은 챔피언전 우승에 초점을 두고서 한 해를 시작한다. 날마다 승리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훈련을 한다. 어떤 날은 훈련이 잘 될 수도 있다. 그든 훈련이 안 되는 날에도 최종 결과를 위해 단념하지 않는다. 당신도 초점을 맞추고 전념하기를 권한다. 당신의 계획이 날마다 더 좋아지고 목표에 더 가까워지도록 헌신해야 한다. 얼마 전부터 나는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오직 산수만 생각하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오로지 결과를 불러오는 과제 또는 임무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일만 한다는 뜻이다. 아폴로 13호를 생각해보자. 그 안의 우주 비행사들은 산소가 떨어져 가기 때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오직 지구로 귀환할 생각만 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논쟁하고 투덜대고 무서워할 시간이 없다. 사업할 때 나는 바로 그들처럼 오로지 산수만 생각한다. 지금 당장 반드시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